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 위협 현실화가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전문가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네. 지난 4월에는 30km 날아가고 이제 그쳤는데 이번에는 꽤 많이 날아갔습니다. 5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각 발사를 한 결과라고요. 그렇죠. 네.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각도에 따라 사거리가 결정이 되는데 네. 수직에 가깝게 쏘면 쏠수록 실제 나오는 사거리는 좀 손해를 볼 짧아지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나와야 예. 특정 탄도미사일에서 이게 완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이 실험 발사를 할 때 이 주변국 영공 통과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한 사거리를 시연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500km를 날아갔다라는 거는 일단 발사돼서 정점에 이른 다음에 제대로 자세를 잡고 날아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뭐 북한도 자평을 했지만 예.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자평은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자평을 네. 했죠. 네, 이 정도면 이제 실전 배치도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어느 배에 어느 수량을 실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건데 네. 현재 상태로는 2,000톤급에 만들어서 한 발만 탑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잠수함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실 SLBM을 발사하는 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 6개 국가가 있어요. 예.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잠수함들은 다 그중에 제일 작은 잠수함이 6,500급 중국의 시아급입니다. 네. 여기 12발이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12발 내지 24발 탑재돼 있는데 한 배에 한 발만 적재하는 이런 배는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정은 지시에서 빨리 해라. 네. 우리 핵무기 소형화해서 빨리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다음 단계는 500km까지 성공했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어느 배 어떤 만큼 실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아마 3,000톤급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2,000톤급은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한 그렇죠. 배고 그다음에 이제 3,000톤급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 1994년도부터 북한이 러시아제 골프급 잠수함을 수입했어요, 고철로. 예. 거기에 R-27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토대로 만든 게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이에요. 예.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한 게 북극성 1호입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날아간 예, 거죠. 예, 이릅니다. 그래서 그 골프급 잠수함에는 3발을 적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수준으로 다음 단계는 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 최근에 IHS 영국 제2년감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지금 3,000톤급을 계류하는 부두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수함도 이미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있던데요. 네, 지금 일단 심포급 정도 지금 2,000톤급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한반도 근해에서 모르겠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런 SLBM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주변국까지를 위협권에 넣는 전략적인 효과는 누리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심포급의 설계를 가지고 잠수함에서 발사를 했을 때 저 SLBM 발사 압력을 견딜 수 있을지도 사실 조금 의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잠수함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작전 반경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SLBM 무서워하는 이유가 잠수함이 전통적으로 이게 전문 군용어로는 비닉무기라고 합니다만 네. 눈에 안 띄거든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탐지가 잠항 어렵다는 능력이 거죠. 네. 크면 클수록 이게 전략적인 가치는 커지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인 2,000톤급 잠수함은요,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최대 잠수하고 나면 떠야 돼요. 예. 산소 보충하기 위해서. 예. 이거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아마 괌 근처까지도 못 가고 아마 위성망에 잡힐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 이틀 안에는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탐지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6,000톤급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이게 핵탄두를 싣고 작전을 하려면 예. 그 정도 크기에 돼야 될 텐데 예. 글쎄요, 그 재원은 과연 조달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군요. 최 박사님 말씀을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에요. 핵 예. 추진 잠수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축전지를 그렇죠. 충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축전지로 가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축전지 충전하려면 엔진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고 예. 공기가. 예, 예.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은 물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네. 스노콜이라는 마스트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거나 충전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예. 핵추진 잠수함은 안 올라와도 되고 한 번도. 예. 그래서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은 또 작고 크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핵무기를 실으려면 핵탄두를 실으려면 잠수함이 커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2,000톤급에는 하나밖에 실을 수 없어요 지금. 네. 그 큰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기형적인 잠수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정은 역시 성공 중에 성공이다라고 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SLBM을 가지고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괌 정도의 미국령 네. 또는 이제 그 서해안 미국 서해안이나 이제 하와이 정도를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이게 SLBM을 개발을 해놔도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발사하는 곳이. 예. 잠수함을 얻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한반도 근해에서만 위협을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 이미 현실적으로 신폭급만 완성이 되면 뭐 제가 아까도 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해결이 되면 이 발사가 가능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유엔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핵 능력은 오히려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우리 편이다 하는 걸 제스처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제재를 해제하고 협상장에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마 제재 이 시간 이후에 대대적인 선전을 계속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SLBM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로 군사 강국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예. 6개 나라밖에 그렇죠. 없는 거니까요. 예, 7번째로 개발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그들이 4차 핵실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너희들은 아직 그 완성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SLBM을 개발하는 목표는 육지에 있는 핵무기가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예. 그걸 물속에 감추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SLBM을 시험을 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개발 못한다 하는데 4차 핵실험까지 소형화를 이미 했다 거의. 예. 잠수함에 들어넣기 직전이다. 예. 이걸 지금 국제에 암시하면서 예. 이 정도 강국에 들어있는 미국 너희들 우리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게 나올 때마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니는 건 좋아요. 네. 근데 가끔 이게 거의 북한 만능론에 북한은 돈을 쌓아놓고 있고 모든 기술적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칫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 나름대로도 이게 분명한 딜레마가 있어요. 네. 지금 북한의 SLBM이나 모든 이 탄도미사일들 발달사를 보면요. 정상적인 궤적은 아니에요. 네. 가령 이제 R-27 같은 무수단도 원래 이제 지금 함대지로 개발된 걸 지대지로 역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잠수함에다가 발사관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예. 이 특이한 예예요. 예.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북한이 독창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되는 기초적으로는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억지로 지금 그 요건을 맞춰가려다 보니까 예. 스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도 무한정 시간하고 자금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또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완벽한 건 아니다. 쥐어짜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런 해석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시장 경제 체제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거기는 김정은 지시 있으면은 죽자 살자 하는 나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교하면 안 되고 김정은이 노리는 게 뭐냐? 지금 자기들은 이제 꽃누르패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한다니 온 나라가 남남 갈등이 이렇게 그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핵실험을 한번 하지. 그다음에 SLBM 뭐 네. 발사 시험하지.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나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 전체로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현재 보다 50만 원 올린 200만 원으로 하는 등 긴급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낸 워킹맘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계를 비롯한 기업 경영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종교계 지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십시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지자체도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인구 자연 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 계획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호소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선택을 존중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IMF 위기를 가장 빨리 네, 정부 서울청사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난임 부부 전체에게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또 두 번째 자녀부터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제공하는 수당을 50만 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기업들에게도 출산, 또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또 강조를 했고요.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 시민단체 협조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네. 어제 이제 상황이 좀 위태로워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네. 김정은에 대한 성격까지 거론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네네. 의도라고 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좀 판단하세요? 원론적으로 UFC 훈련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결국 민관군이 총동원돼야 되는 국가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들이에요. 예. 이 상황에는 그동안은 이제 가장 주가된 것이 전면전 대비였지만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든가 여러 시나리오에 동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의 불안정 상황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김정은의 성격 문제에는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그 뒤에 맥락을 보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맥락만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네네. 다만 다만 평양에서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발언들이 그렇죠. 이 북한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제도 통일이거든요. 이 흡수통일을 의미합니다. 네. 그 메시지를 좀 북한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실리 프로세스를 계속 주장하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대화도 하려고 했지만은 김정은이 예측 불허한 이런 성격 이런 걸로 볼 때는 정말 대화로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힘들겠다. 예.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UFG가 사실상 방어 훈련인 거는 수십 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이런 거는 예측 불가다. 대화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심경을 토렸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어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북한에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이제 8월 UFG 훈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5차 핵실험이나 네. 또 한 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결국은 이제 SLBM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네. 계속적으로 북한이 이제 자기 이 나름대로 핵 능력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러나 일단은 지금 아마 금년 말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
이게 유엔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거의 그 이의 없는 결의안이 나오고 이거는 바로 또 다른 핵실험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동참하지 않으기가 힘들 거예요. 예. 요거는 잠깐 젖혀둔 가운데서 예. 네. 중거리 미사일들 주로 무수단 미사일이나 SLBM을 이용한 시험 발사를 이용한 이 기동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조금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게 대부분 북한이 이런 그 전략적 도발 이외에 직접 물리적인 도발을 한 경우가요. 훈련 딱 중간이 아니라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나 훈련이 끝난 직후예요. 왜냐하면 훈련 중에는 대체적으로 심적인 긴장도가 정점에 올라가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훈련이 보통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풀어지게 이완이 되죠. 된단 말이에요. 네. 훈련 들어가기 전에도 네. 그렇고요. 요 기간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도발을 해왔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쏘아올린 SLBM의 그 위협 능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SLBM 자체가 이제 물 속에서 쏘아올리는 거다 보니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전 탐지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이제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이 뭐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우리의 그 뭐랄까요 배치될 경우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졌을 때 상공 한 600여 미터에서 폭발했어요. 예. 일시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예. 그 엄청난 유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19,000톤 정도 돼요. 네. 이 잠수함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 원자탄의 1,600발의 효과가 있어요. 네. 그만큼 움직이는 핵기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정말 SLBM이 그래도 이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항구를 대기하고 통신 감청을 통해서 보고 있다가 추적전을 해요. 네. 왜냐? 나를 지금 누가 따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행동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중 킬체인 핵심은 잠수함인데 네. 그 잠수함보다 상대 잠수함보다 1.5배 속력을 계속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미국에서도 3주 이상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을 성공한 잠수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어렵다고. 예. 그러나 이건 안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육상에 있는 핵무기 기지는 계속 감시하잖아요. 예. 인공위성, 뭐 정찰기 이런 걸로. 그러나 그 핵무기를 수중에 감췄다. 이것도 감시를 당연히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깊은 바다에서 좀 은밀하게 가동이 된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군으로는 이게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북한의 잠수함 가지고 있는 잠수함보다 우리 잠수함의 성능이 좀 다소 우수하지만은 네. 1.5배 이상으로 수중에서 계속 속력을 낼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엔진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축전지 마스트가 걸려요. 그 항공기에, 초계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적하다가 들킬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수중에 있는 계속 작전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그런 염려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과 협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합 공조가 더욱 절실하고 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때까지는 미국하고 수중에서 수상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연합 매뉴얼을 만들어가서 대응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없으면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도 이제 스스로 자체 개발도 좀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도 좀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 대안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네. 결국은 비용 대제 효과의 문제일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국은 그 사드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이 해상 킬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 자체는 아주 차분하게 가야 돼요. 근데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그 이 흔히 얘기하는 싼 인건비라는 거 얘기할 때요. 예. 이 무기 체계가 고가로 갈수록 인건비 비중이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분명히 지니는 건 좋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런 분야를 극복해가는 사회적인 의식도 필요하다고. 예.
그런데 이제 좀 돌이켜 보면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 맞는 말씀이시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 사실 뭐 기회라든가 시간을 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과소평가를 했다기보다는요. 예. 정책의 일관성이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과대평가했다가 네. 어떤 때는 가능성 없을 거라 과소평가했다가 이 일관성의 부족이 사실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당히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예 대비 위주로 갈 거면 대비 위주로 강력하게 대비 태세를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대비 군사적 대비 위에 다른 방법을 써보겠다면 또 그 방법만 근데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화 중에도 군사적인 대비는 필요한 거고요. 군사적인 대비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대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뭉국장님의 평가는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인데 군은 사실 우리의 세금으로 세우는 파수꾼이란 말이죠. 이 파수꾼들은 국민을 걱정하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지금 걱정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쉬워요. 정치하기가. 네. 지시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드 배치까지 엄청 어렵잖아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모아나가야 되니까. 되는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이요. 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래식 무기 가지고 수많은 경쟁을 해왔는데 네.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네. 이런 말은 정말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강대국의 논리에서 또 벗어나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을 위해서 비핵화 선언을 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안 갖겠다 선언을 한 만큼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인정하고 네. 지금 상황 인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예, 예. 이거를 빨리 그 아이디어를 모아나가는. 모아가지고 네. 이제 그래도 국민을 동의 이게 문제 없다. 우리 이 정도 동의하면 문제 없다. 특히 네. 이제 작년에 8.25 사건 때 정말 위기로 치닫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했습니까? 이것을 우리 큰 힘으로 봐야 된다. 네. 지금 사드 배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은 알릴 거 정확하게 알리고 네. 위협의 실체를 알려야 됩니다. 네. 이건 뭐 4, 5년 후에 된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1년 내에 된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 신뢰를 못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예. 그럼 당장 뭐 한미 대응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한미 방법이 대응을 있을까요? 강화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핵추인 잠수함을 작전하는 거 그동안은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는 정보를 상호 교환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잠수함으로 획득한 정보는 여태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수중 구역도 물속에 작전하려면은 잘못하면 오인 공격을 해요. 우군 잠수함끼리 싸운다고 모르니까 예. 장인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수중 구역을 관리를 해요. 나눠가지고 너는 이 구역에서 있어, 나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미일 간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함으로써 항상 경계태를 유지하고 그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연합작전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예.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이 네.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중국이 좀 반응이 기존과 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의도라고 좀 보셨어요? 두 가지예요. 결국 중국은 스스로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분이라는 거하고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이 지금 사드 국면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제재도 동참을 안 할 거다. 예. 자기들이 직접 사인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결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걸 바라지도 않지만 네. 북한이 결국은 자기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도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SLBM을 개발한다는 거는요. 예. 북한이 핵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중국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무수단과 지금 SLBM 때의 반응이 틀렸던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분류해서 이제 태도가 나온다면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안보리가 긴급 소집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중국의 태도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아마 좀 애 좀 태울 거예요. 왜냐하면 SLBM 자체만 가지고 그동안 안보리에서 그 일종의 그 우려 성명 이상의 수준이 나온 적이 힘들었거든요. 네. 이걸 먼저 중국이 앞장서서 지금 뭐 비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무수한 때하고는 조금은 다른 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얘기할 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역사상 가장 그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이게 작동되고 있는데 그러면 더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건 이제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심각하게 반대하는 거는 네. 사실상 자기들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지금 테두리를 치고 있잖아요. 한미일이. 예. 이게 가장 싫은 겁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끝까지 반대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완충지대라고 생각한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말로만 반대한다. 실질적으로 제재한 거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뻔히 아는 거는 원유만 차단하면 꼼짝 못할 건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면 지금 그거를 다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국민적인 그 단합이 필요해요. 네.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뭐 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절대로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 동참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 여전히 이제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은 반대를 할 반대를 것이다. 할 겁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네.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 여기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G20 간에도 이제 그 이 양자 간 정상회담도 비공적으로 있어 왔으니까요. 네. 이게 요새 안 그래도 한중 간에 해결해야 될 국면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비핵화 문제고 사드 문제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 자체도 그동안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드를 갑자기 전격적으로 양해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듭이 지어질 다만 가능성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언급의 횟수가 점차 잦아들면서 네. 결국은 중국도 이 국면에서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택하는,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이 사드가 중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의제 전환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자체는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예.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할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예. 네.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돼 있는 게 중국한테 일종의 착시 효과를 주면 안 돼요. 이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강력하게 외교적인 압력을 집어넣으면 네. 이 결정 바꿀 수도 있겠다. 네. 우리 한번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백악관에서는 더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이미 뭐 굉장한 대북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로 제재를 더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된 게 이제 이 금융계좌에 대한 제재들이에요. 일단 폐쇄는 발표를 했지만 예. 사실 이 금융계좌 폐쇄 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도 여전히 많고요. 이행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의 이제 조치들이 본격화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네. 말해서 제재에 비협조적이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우회적인 일단 페널티를 통해서 제재 동참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예. 아까 앞서서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남남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SLBM 관련해서도 더 성공 중의 성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그 참관한 당시 발사 장면을 참관한 사진이 여러 장이 네, 예, 공개가 예, 됐던데 함께 보면서 좀 예. 설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이제 통상 이제 저런 장면들을 공개를 해 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그 발사 날짜까지는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위원님께서는 국장께서는 예. 저것이 이제 북한에서 시종 주장하는 것이 적화통일이잖아요. 예. 3대 이 대를 잇는 건데 네. 지금 김정은은 우상화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차별화를 두는 거죠. SLBM은 핵무기가 세 가지 문마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ICBM,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SLBM인데 네. 야, 우리는 SLBM이 거기서 제일 가치가 높아요. 은밀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 개발했다. 네. 이제 좀
정말 김정은을 찬양할 수 있는 네. 이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은 예. 이번에 이제 SLBM 500km까지 갔다는 거는 첫째 수중에서 15 내지 20m에서 밀어 올려요. 그거를 네. 수면까지 도달하는 거를 수중 사출 시험을 해요. 네. 그거 성공했고 수면에 도착하자마자 자체 엔진이 작동해가지고 한 150초 정도가 올라가면서 연소가 된다고. 네. 그게 이제 추진 기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목표 지점까지 유도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이제 예. 유도 기술. 그게 한 가지 안 한 거는 이제 실탄이 탄두 기술이라고 하는데 실탄이 폭발을 어떤 유력을 가지고 하느냐 이건데 거기는 핵탄두를 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아, 그래서 그렇죠.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 이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좀 기뻐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네. 선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사진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뭐 울먹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정은이 다른 간부들과 같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자, 저 같아요. 연출된 배경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출도 했다고 예, 이제 네, 상당히 판단하시는 연출이 거죠. 많이 이제 신경을 쓴 거예요. 메시지에는. 예. 지금 상의에 흰색을 입고요. 네. 하의에 이제 이 짙은색 계통의 네. 바지를 입었습니다. 과거의 김정일 시대를 보면요. 예. 김정일 같은 경우에 이 김정일 스타일 옷이라는 게 예, 있죠. 이게 이제 반팔로 바뀌었을 뿐이지 저 색깔 배열은 김일성이 자주 즐겨 입던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얘기한 게 공포 정치, 내부 균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얘기하는 게 엘리트들도 흔들리고 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 공감하고 그리고 전혀 공포감 느끼지 않고 네. 서로 같이 지금 얼싸안고 감격하고 네. 우리가 어디가 분열돼 있냐? 뭐 꼭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권위적이지 않다. 예, 이런 굉장히 모습을. 그 친화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어. 김정은이 담배를 수시로 태우잖아요. 어디 가나 앉아서 혼자 담배를 태우는데 재떨이가 항상 옆에 크리스탈 담배가 있고요. 재떨이가 있고요. 그런데 저런 앞서서 말했지만 막 무릎 꿇고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김정은이 같이 함께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하고는 틀리다. 예. 그 표시하는 거죠. 지금 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같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한국에서는 맞담배 피면 상당히 건방지게 그렇죠. 느끼는데 이제 그런 이제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네, 그렇게 그렇죠. 하니까 굉장히 좀 권위적이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 보면은 노병 복장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선전전을 벌일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남남 갈등을 계속 의도하고 네. 선전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이제 똘똘 뭉치는 모습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인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단합도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제 가장 분명한 건요. 저런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죠. 네. 예. 그 의도대로 될 때는 사실 독재만큼 효율적인 체제가 없어요. 근데 저 체제가 왜들 무너지냐면요. 바로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다양성이라는 것도 지혜의 수렴이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네. 기본적인 사회에서 소통 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는요.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저는 북한도 지금 같은 계속적인 행태를 보였다가는 중장기적으로 그 생존성을 보장받기가 힘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